안녕하세요. 과학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원 2단원 전기와 자기의 형성평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림은 가벼운 대전체 A에서 D를 등 간격으로 실에 매달아 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D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면 A에서 C가 띈 전기의 종류를 옳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 자, 플러스 D가 지금 현재 플러스라고 하면 지금 서로 달라붙어 있죠. 그러면 다른 극이 있겠죠. 자, 이러한 힘을 우리가 인력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C와 B 같은 경우는 서로 멀어져 있습니다. 그 소리는 같은 전하를 띠고 있구나. 이때 생기는 힘은 청력이라고 하죠. 자, 다시 보니까 A와 B는 다시 서로 한테서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A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겠네요. A, B,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정답 1번입니다. 2번, 그림과 같이 고무풍선과 털가죽을 마찰한 다음 털가죽을 고무풍선에 가까이 하였더니 고무풍선과 털가죽이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였다. 자, 지금 마찰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마찰을 하였을 경우는 서로 다른 전하로 무엇이 된다? 대전이 된다 라고 배웠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1번, 풍선은 대전되었다. 맞지요? 두 번째, 털가죽은 대전되지 않았다. 아닙니다. 털가죽 또한 똑같이 대전되었습니다. 털가죽과 풍선 사이에는 마찰력이 작용한다. 마찰력이 아니라 무슨 력? 인력이 작용한다. 서로 끌어당긴다고 했으니까. 4번, 털가죽과 풍선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였다. 자, 우리가 마찰을 시켰을 때 생기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하고 이 두 물체 사이에서 무엇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적인 특성을 띈다라고 이야기했죠. 4번 정답. 5번, 털가죽과 풍선은 서로 같은 전기를 띠고 있다. 서로 같은 전기였으면 밀어냈겠죠. 서로 다른 전기로 띠고 있다. 정답은 1번과 4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플러스 전기를 띤 유리 막대를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 A 쪽으로 가까이 한 다음 플러스 전기를 띤 고무 풍선 B 쪽으로 가까이 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유리 막대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할까요? 그러면 이 금속 막대는 대전되지 않은 상태인데 플러스가 가까이 오면 A는 무슨 상태로? 그렇죠.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반대로 B는 플러스로 대전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고무풍선이 아까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으므로 이 둘 사이에서는 무슨 력?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아볼까요? 자, 1번. 금속 막대의 A쪽은 마이너스를 전기 띈다. 자, 마이너스 전기 띈다고 설명드렸으니까 맞는 말. 금속 막대의 B쪽은 플러스 전기를 띈다. 반대편은 플러스 띠므로 맞는 말. 3번. 풍선은 B쪽으로부터 밀어내는 방향에 힘을 받는다. B로부터 밀어내는 방향 청력이 작용하므로 맞는 말. 4번. 마이너스 전기를 띤 풍선은 B쪽에 가까이 하면 풍선과 B는 서로 밀어내는 힘의 방향을 작용한다. 자, 풍선이요.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전기래요. 그렇다면 플러스와 B는 현재 무슨 상태? B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력? 인력이 작용하겠죠? 밀어내는 방향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정답 4번. 5번. 플러스 전기를 띤 유리 막대 한 개를 더 A에다가 더 가까이 하면 작용하는 힘이 더 커진다. 자, 막대가요. 플러스가 더 늘어났대요. 이 플러스 전하가 더 늘어난다라는 건 전기력이 더 커진다.
전기력이 커짐으로 밀어내는 이 가까이 했을 때 작용하는 힘 또한 커지겠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검전기의 금속박에 플러스 전기를 띤 막대를 가까이 할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플러스 전기를 띠면 금속판은 무엇으로 대전될까요? 금속판은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금속박은 플러스로 대전되겠네요. 금속판에 있는 전자가 금속박으로 내려간다. 지금 현재 원래는 금속판과 금속박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골고루 있었는데 이 플러스 전기로 된 막대기를 가까이 하니까 마이너스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오셨습니까? 하고 형님하고 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가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정답 1번이 벌써 나왔는데요. 그래도 2번부터 5번까지 설명 한번 봐야겠죠. 2번 금속판에는 플러스 전하보다 마이너스 전하가 더 많아진다. 금속판에 마이너스 전하가 더 많아짐으로 마이너스로 대전된다. 3번 금속박에는 마이너스 전하보다 플러스 전하가 더 많아진다. 그러므로 금속박은 플러스로 대전되죠. 다음 4번 두 금속박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여 벌어진다. 그렇죠. 자, 지금 현재 금속박에는 플러스만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도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더 많다라는 의미예요. 상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인 건 다 빼고 보니까 플러스가 조금 더 많으니까 플러스만 표시한 겁니다. 자, 그럼 이 플러스끼리 좀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서로 같은 극이죠. 같은 극이면 무슨 힘이 작용한다?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그러므로 청력이 작용하는 거 맞습니다. 5번 플러스 전기를 띤 막대기를 멀리하게 되면 금속박은 다시 오므라든다. 얘를요 이렇게 멀리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검전기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러므로 이 위로 올라갔던 금속박 위로 올라갔던 마이너스 전기들은 다시 금속박으로 내려오면서 중성인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맞는 말입니다. 자, 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5번입니다. 전자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자는 플러스 전기를 띈다. 아니죠. 전자는 띠띠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2번 전자는 전하를 운반하지 못한다. 전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전하라고 표현하죠. 전하를 같이 운반합니다. 다음 3번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반대죠. 반대 방향이더라.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 전자가 발견되기 전에 전기가 흐르는 걸 먼저 알았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걸 가지고 전기가 흐르는구나.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사람들이 쓰다가 나중에 전자의 그 존재를 밝혀내죠. 그래서 전자를 봤더니 이 전류가 흐르는 건 누구 때문이더라. 전자 때문이구나. 근데 이 전자는 어디에서 나와?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가네? 그럼 연태까지 우리 전류를 너무 많이 사용했는데 그냥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정하고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하자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럼 4번 보겠습니다. 전류의 방향보다 전자의 이동 방향을 먼저 알게 되었다. 전자의 이동 방향보다 전류의 이동 방향을 먼저 알게 되었으므로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방금 설명드렸죠. 다음 5번. 전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정답 5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자, 가 그림은 물의 흐름이고 나 그림은 전기 회로네요. 다음에 물의 흐름에 해당하는 전기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러 갑니다. 펌프가 물을 계속 퍼올리면 무언가 퍼올렸죠. 펌프가 물이 계속 흐른다. 자, 이 펌프의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였죠?
전지였습니다. 자, 그림 볼까요? 자, 펌프. 우리가 물이 이렇게 다 흘렀어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물이 다 떨어지면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지 않겠죠. 자, 그럼 이 아래쪽에 있는 고여있는 물을 다시 위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물을 다시 흐르게끔 해주는 역할이 바로 펌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이 전류가 전자가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이 전구를 통과해서 가는데 여기서 다시 흐를 수 있게끔 높은 전기 에너지를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전지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전류, 전하, 전선, 전지, 전구 누굽니까? 전지겠죠. 전지는 지속적으로 전자를 이동시켜서 전류가 흐르는 역할을 한다. 정답 4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저항이 일정한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 V와 전류 I의 세기에 대한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걸 찾으러 갑니다. 자, 저항이 일정하대요. 저항이 일정해요. 자, 그럼 우리 ohm의 법칙을 한번 써볼까요? I는 전류의 세기는 무엇에 비례하고 전압은 세면 셀수록 대신 저항은 적을수록이었죠. 자, 여기서 저항값이 일정하다고 하니까 얘는 빼고 누구와의 관계?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 전류가 세지면 전압이 세지죠. 전압이 세지면 전류가 세지므로 전류와 전압은 어떻다? 비례한다. 자, 비례한다라는 그래프는 2번이겠네요. 자, 8번입니다. 그림은 저항 A, B를 연결했을 때 전류의 세기와 전압의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전류의 세기, 전압의 세기. 자, 보니까요. 똑같은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B 같은 경우는 2V면은 0.5A가 흐른다고 합니다. 대신 A 같은 경우는 전압이 4V가 흘러야만 0.5A가 흐른대요. 자, 우리가 전압이 더 세야만 전류가 이만큼 흐른다라는 거는 전압이 더 세야 된다라는 거는 뭐예요? 저항의 크기도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항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만큼의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더 큰 전압을 써줘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ohm의 법칙에 만족한다. 맞죠? ohm의 법칙. 자, ohm의 법칙. I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ohm의 법칙을 만족한다. 전압이요. 전압이 점점 상승하니까. 어때요? 점점 전류값도 똑같이 상승하고 있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전류가 커지니까 전압도 커지더라. 같은 의미죠. 2번. A의 저항은 8ohm이다. 자, 계산을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지금 I는 우리가 공식을 외울 때는 그냥 V는 IR이라고 했죠. 이 공식을 써도 이걸 변형시킨 게 요거기 때문에 외우기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A 같은 경우 몇 볼트? 4V예요. I 값 얼마예요? 0.5A 곱하기 R 하면 R은 얼마예요? 0.5분의 4니까 얼마입니까? 8ohm이 되겠네요. 정답? 아니죠. 그럼 3번. 자, B가 A보다 저항이 크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 두 번째는 직접 저항을 구하는 방법. 자, 첫 번째 방법을 쓰게 되면 이 그래프에서 보았을 때 지금 전류가 지금 저항이요. A가 B가 지금 몇 대 몇입니까? 저항의 B가 전압의 B가 예를 들어서 전압 A 대 전압 B가 지금 2대 1이죠. 전압과 저항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비례합니다. 자, 이 관계를 봤을 때 얘가 커지면 당연히 곱했을 때 얘 값도 커지겠죠. 커지기 때문에 이 전압의 B가 2대 1이라면 저항의 B 또한 뭐다? 2대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A의 저항은 8ohm 나왔죠. B의 저항도 구해봅니다. B의 저항을 보면 지금 2V일 때 0.5A 곱하기 R 값입니다. 그럼 R은 0.5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0.5에서 2 하니까 얼마예요? 4옴입니다. 라고 정답을 아예 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큰 게 아니라 누가 크더라? A가 좀 더 크더라. 그럼 정답은 몇 번 나옵니까? 3번이 답인 거죠. 왜냐하면 A의 저항값은 8옴, B의 저항값은 4옴이니까요. 8옴, 4옴.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을 쓰시면 돼요. 아, 나는 그래프 해석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직접 구하시면 돼요. 다음 4번. 전압이 같을 때 B의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 전압이 같을 때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정도 값의 전류를 가지고 있겠네요. 그리고 B는 이만큼의 전류를 가지고 있겠네요. 얘가 IB, 얘가 IA 값이네요. 자, 지금 그럴 때 누가 더 전류가 많이 흘러요? IB가 좀 더 전류가 많이 흐르죠.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같은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5번. B에 걸리는 전압과 B에 흐르는 전류는 비례관계이다. 왜? 오매 법칙에 해당이 되므로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보겠습니다. 9번. 그림은 두 물체 A,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전압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두 물체 A, B의 저항의 B, A 대 B 값을 구해보자. 자, 이거 구할 때는요, 간략하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숫자가 좀 편하게 나온 게 지금 4 정도 되겠네요. 2로 봐도 돼요. 2V일 때 각각의 전압 전류 값을 구하니까요. 자, 일단은 전압이 2V일 때를 보는 거예요. 2V일 때 전압이 같을 때 전류가 IA는 IB라고 적어봅시다. 전류 IA는 얼마예요? 2. IB는 1이네요. 2대 1이죠. 자, 그럼 우리가 V는 IR이라고 적어 놓읍시다. 여기서 지금 현재 전압값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I는 R분의 V 요걸 써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누구와의 관계? 지금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를 보게 되겠죠? 얘는 X 쳐놓고 이렇게 X 쳐놓고 자, 얘와의 관계를 봐요. 분의 1이죠. I는 R분의 1과 비례한다. 한마디로 반비례한다는 얘기합니다. 그 소리는 자, 얘가 2대 1이라면 저항값은 반대로 얼마예요? 1대 2라는 얘기죠. 정답은 1대 2입니다. 오케이? 왜 갑자기 뒤집어집니까? 자, I가 아까 전에 여러분 I가 1대 2라고 했죠. 분의 1이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그대로 정수로 바꿔주면 2대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10번. 두 저항의 연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렬 연결하면 회로 전체의 저항이 커진다.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R1 더하기 R2 더하기 R3가 되면은 전체 저항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직렬로 자꾸 연결하면 저항값이 커져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2번. 퓨즈는 전기 회로의 저항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퓨즈의 역할은요, 과전류가 흘렀을 때 전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은 지금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 이 퓨즈가 나가게 되면 전기가 탁 끊어지면서 불날 위험성이 줄어들겠죠? 이게 또 맞는 말. 3번 멀티탭에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하면 전체 전류가 작아진다. 자, 멀티탭은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로 전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전압을 줄 수가 있죠. 220V를 우리가 다 어떤 멀티탭을 꽂아도 220V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병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하면은 이 병렬 같은 경우는 전기기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전체 전류가 점점
커지게 돼요. 커지게 되기 때문에 불이 날 수 있죠. 과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탭에는 적정하게 꽂아야지 너무 많은 걸 꽂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멀티탭 안에도 무엇이 존재할까요? 퓨즈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과학이 너무 흐르면 퓨즈가 탁 나가면서 전기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그런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4번.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는 대부분 전선에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전기기구는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기기구가 커피포트를 빼더라도 커피포트가 그 전기가 나가더라도 다른 전기기구들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불 한 번 껐다고 해서 우리 집 전체가 불이 다 나가면 안 되겠잖아요. 자, 이게 병렬의 특징 중에 하나죠. 다음 5번. 병렬 연결된 두 전기기구 중 한 전기기구의 연결을 끊어도 나머지 전기기구를 그대로 작동한다. 방금 설명했으니까 맞는 말.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전압기의 사용법 중 전류기의 사용법과 차이점은 전압기의 전류계. 자, 이때 딱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자, 이 질문이 나오면요. 일단 단어 4글자. 자, 직, 류, 병, 압. 이거 외울 때 직류, 병, 압이라고 외워주시라고 했죠. 그래서 직렬일 때는 전류가, 병렬일 때는 전압이 그랬죠. 그럼 전류계는 무슨 연결? 직렬 연결. 전압계는 병렬 연결을 해줘라.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럼 봅시다. 사용하기 전에 영점 조절하는 건 둘 다 똑같이 영점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2번. 전지의 플러스 국제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끝끼리 연결하는 것 또한 이것 또한 같습니다. 3번.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병렬로 연결한다. 병렬은 누구? 전압계가. 전류계는 직렬 연결을 해줘라. 이 차이점이 요거죠. 다음 4번. 저 회로를 연결할 때 마이너스 3자 중 가장 큰 값부터 연결해서 작은 값 순서대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5번.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마이너스 단자에 해당하는 값과 눈금판에 나와 있는 최대값이 일치하는 부분의 눈금을 읽는다. 예를 들어서 500mA에 꽂았다면, 연결을 했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일치하는 그 눈금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 정답은 3번이죠. 이것 또한 똑같이 전류계도 전압계도 똑같습니다. 5V 연결되어 있다면 똑같이 5V 라인에 있는 그 눈금을 읽어줘야 돼요. 자, 12번. 그림은 가정에 들어오는 전선에 전기기구들이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전등 A와 전등 B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각각 따로 연결되어 있죠. 텔레비전도 그렇고 전등 A도 그렇고 얘 또한 이렇게 연결돼 있죠. 스위치를 연결해서 스위치를 빼고는 스위치가 만약에 차단되었다고 하면은 전등 B는 꺼지지만 전등 A는 꺼져야 안 꺼져요? 아니죠. 왜냐면 여기가 연결돼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따로 연결돼 있으므로 전기가 통했다가 다시 이게 나갈 수 있으므로 이 스위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기 때문에 직렬 연결이 아니더라. 다음 니은 에어컨과 텔레비전은 병렬 연결되어 있다. 얘가 전원이 차단이 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병렬 연결 맞습니다. 다음 디귿 스위치를 끄면 연결된 전기기구가 모두 꺼진다. 스위치를 차단하게 되면은 이 전등 B는 꺼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등 A 같은 경우 이렇게 가도 되지만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이렇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전등 A는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근데 모두 꺼진다. D. 정답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방향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전류가요. 지금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럼 여기 윗면을 봅시다. 윗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 여기 부분은 전기가 올라가고 여기 부분은 전기가 내려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른손을 이용을 합니다. 오른손을 이용해서 오른손을 자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놓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보시고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전류가 위쪽 방향이니까 오른손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오른손 엄지예요. 오른손을 어떻게? 감싸게 되면 이 전선 자체를 감싸 보세요. 이렇게 감싸지겠죠. 그러면 이 안쪽 라인에서의 전기의 방향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요. 지금 전류가 내려가죠. 엄지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나머지 손가락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겠죠? 자,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대요. 이 전류를 감싸보세요. 감싸면 어떻게? 오른손으로 감싸면 시계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은 반시계 방향이었죠? 그럼 지금 현재 안쪽은 다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게 나오는 걸 찾으면은 정답을 봅시다. 전류의 방향은 다 이렇게 똑같고요. 얘네들 어떤 게 앞으로 나오는 게 지금 3번이네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반대인 경우는 이번엔 이렇게 앞에서 뒤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번은요, 이 문제는 자, 앙페르의 법칙,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서 이 엄지와 이 네 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전선을 감싸 주십니다. 이 전선을 감싸서 이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은 전류의 방향. 전선은 하나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전류였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림상에서 전류는 가닥이 하나예요. 근데 자기장은 엄청 많죠. 그림 그렸을 때. 그죠? 엄청 많은 이 네 가지 손가락이 바로 이 자기장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4번입니다.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 놓인 나침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흐른다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전류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향, 여기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내려가고 얘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전에 봤을 때 나침판의 모습입니다. 자, 손가락 오른손 똑같이 하셔야 돼요. 자, 오른손. 자, 그럼 오른손을 했을 때 자, 여기를 내가 A 포인트라고 하고 여기를 B 포인트라고 할게요. 자, A 포인트에서 손가락의 방향은 전류의 자기장이 어떻게 돼?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 빨간색을 체크할게요. N그 이렇게 표시가 돼요. 여기서는 N그. 자, 이번에는 여기 B 포인트 한번 볼까요? B 포인트는 손가락이 지금 아래를 향하죠. 그럼 어떻게 감싸지죠? 이렇게 감싸지죠. 이렇게 N극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N극을 먼저 나침판의 방향을 표시를 해준 다음 기억, 니은,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긴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걸 발견해냈죠. 그러니까 기억 맞고요. 니은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문구를 외워주세요.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뭐다? 자기장의 방향이다. 자기장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침반의 방향과 동일합니다. 자, 디귿.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또한 반대로 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자, 15번. 그림은 자기장 속에 있는 사각 코일을 넣어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한 모습이더라. 사각 코일의 A, B와 CD 부분에 받는 힘의 방향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지금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일로는 이렇게. 전류가요. A에서 B로 흐르고 C에서 D로 흘러요. 전류의 방향은. 자, 그럼 전류의 방향. 자, 이거 하려면 뭐가 떠올라야죠? 왼손 들고 FBI 빵야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뭐다? F. 자, 왼손 먼저 드세요. 왼손 먼저 드시고, 왼손, 엄지손가락은 F, 검지는 B, 자기장, I, 그 다음에 FBI. 세 번째 중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입니다. 자, 그럼 전류의 방향을 A에서 B로 한번 손가락을 맞춰보세요. 그 다음 B. B라는 것은 자기장이죠. 자,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쪽 방향이에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FBI 해가지고 손가락을 A랑 B랑 맞춰보면은 어떻습니까? 힘의 방향은 위쪽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자, 이게 좀 어렵다. 그럼 오른손 쓰셔도 돼요. 오른손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전류의 방향은 엄지손가락,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이 네 손가락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손바닥이 비추는 방향이, 이 손바닥 방향이 뭐죠? B였죠. 그럼 지금 현재 손바닥이 어때요? 위쪽 방향을 지금 가리키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위쪽으로 힘을 받는구나.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보시면 C와 D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자,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힘의 방향 또한 어떻게 된다고 했죠? 힘의 방향 또한 반대로 바뀌더라. 그럼 이 오른쪽은 아래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위쪽 아래쪽에서 정답 3번이 되죠. 자, 16번입니다.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받는 힘의 크기. 자기장과 전류와 힘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면 힘의 크기 또한 커집니다. 그래서 B와 F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도선이 연결된 전지의 극. 전지의 극이 달라지면 방향이 달라지죠. 전지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힘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전지의 방향이 바뀌면 힘의 방향이 바뀌므로 힘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디귿.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자, 전류의 세기와 F, 이 힘과의 관계는 비례합니다.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의 세기 또한 크게 받습니다. 이거는 실험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7번. 그림은 말굽자석 사이에 구리막대를 넣고 전류를 흐르게 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구리막대가 받는 힘의 방향은 자, 지금 플러스 전류의 방향을 먼저 찾아볼까요? 전류는 지금 이렇게 흐르고요. 다음 자기장은 이렇게 흐릅니다. 자, 그럼 전류의 방향 I, B, 이제 F 찾으면 되겠죠. F가 어디로 흐를까요? 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FBI 왼쪽 쓰셔도 되고 오른쪽 쓰셔도 됩니다. 자, 왼손 쓰시게 되면 FBI, 자, 그러면 A, B, C, D 중에 어느 방향으로 됩니까? FBI, B는 위쪽 방향, I는 앞쪽으로 가니까 지금 오른쪽을 가리키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C를 직접 하시면 됩니다. 손가락을 굳이 그리면 중지손가락 이렇게 하고 검지손가락이 이렇게 손 위로 가리키고 자, 이렇게 손가락을 그릴 수 있겠네요. 손가락이 조금 좀 이상해졌지만 자, 그렇게 해서 오른쪽 C 방향으로 힘을 받는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18번 문제. 구리막대가 처음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구리막대가 처음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방향을 바꾸려면 무엇을 바꾸게 하면 된다? 전지의 자석의 극을 바꿔놓는다라는 것은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면 힘의 방향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상관이 없어요. 전지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바꾼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류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힘의 방향은 이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과 방향은 방향끼리 관계가 있고 세기는 세기와 관계가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보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아주 박수 칠 만한
일이고요. 혹시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았을 때 정말 다 맞았다 라고 생각하신 친구들은 이 2단원을 정말 100% 완벽하게 다 마스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2단원에서 많이 이해가 좀 다시 안 되는 부분은 별표를 치시고 등교 수업 때 질문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칠판에 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손가락과 함께 같이 해보면서 좀 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녕.